는요? 아시죠? 예. 벚나무인데 산에 사는 나무가 산벚나무입니다. 근데 산벚나무하고 벚나무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 도심에는 봄이 일찍 옵니다. 그늘도 없고 따뜻하죠. 그래서 꽃이 먼저 펴요. 근데 산에 숲 안으로 들어가면 좀 서늘하고 그늘지고 되게 고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꽃이 먼저 섣불리 피지를 않고 잎이 피면서 꽃이 눈치를 보다가 잎 좀 필 때 핍니다. 그러다 보니까 꽃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산벚나무는 산벚 나름의 어떤 여운이 있는 그런 나무인데 어쨌거나 산벚나무 혹은 뭐 산사춘? 생각나세요? 그 열매를 가지고 술을 만드는데 그런 산사나무 이런 것들이 되게 햇빛이 많을 때 들어오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들이 이제 굉장히 알록달록한 숲을 만들어내죠. 그 초창기의 숲은 우리가 이제 보면 햇빛이 막 있는 들판에 풀 초원이 쭉 자라다가 어느새 어디서 저기 들어왔지? 나무가 자라네? 가을대에 가보니까 이제 관목 같은 이런 뭔가 줄기덩굴이 있어요. 근데 좀 지나니까 뭔가 큰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네? 그러면서 점점 이제 큰 나무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큰 나무들이 모여드는데 또 뭐가 문제냐면 옆에 있는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저게 뭐 심상치 않네. 그러고는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실례를 좀 합니다. 새들의 뱃속에 뭐가 있어요? 씨앗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되게 찔레, 그 다음에 산벗 다 열매 달리죠? 네. 새가 먹는 열매들입니다. 그쵸? 다 새가 먹고 새가 좀 이렇게 에티켓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냥 마구잡이로 하드는 거죠. 근데 숲 안으로 안 가고 왜냐하면 새들도 우리가 보면 생각해보면 막 숲 안에 드는 새보다 우리가 막 지지배배 시끄러운 산새들은 숲 가장자리 덤불에 있습니다. 그죠? 그 덤불 열매를 먹고 주변의 빈 땅에 응가를 해주죠. 그러면 그 배설물 속에 있는 씨앗이 이제 발화를 합니다. 싹을 냅니다. 그래서 나무숲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알록달록한 산벗, 산사, 팥배와 같이 저희 꽃도 예쁘고 열매도 잘 만들고 빨간 열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만드는 그런 숲이 한동안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숲이 오래 가지 못해요. 혹시 벚나무의 수명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벚나무는 한 100년 정도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지금 진해 군항제당 벚꽃 축제 하는데 그 꽃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기간이 사실 길지가 않아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30년생 벚나무를 심었잖아요. 그러면 한 30년 동안 꽃을 보고 그다음부터 사실 꽃이 막 지지부진해집니다. 이런 정도는 수명이 짧아요. 생각해보세요. 막 해마다 꽃 피우고 열매 맺는데 나만 아는 게 있겠습니까?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 느티나무, 소나무, 은행, 오래 사는 나무들은 화려한 꽃 안 피웁니다. 굉장히 에너지를 전략적으로 천천히 자랍니다. 이처럼 그 숲이 한 100년쯤 되면 이제 나무들이 자기 그늘이 집니다. 자기들끼리 그늘이 짙어지죠. 그늘이 짙어지면서 또 흙이 굉장히 깊어지면서 물기가 많아집니다. 이때는 이제 무슨 일 말씀드리고자 하면 새로운 숲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자기 씨앗이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런 벚나무나 이런 산벚나무나 팥백은 발화하는데 아까 햇빛이 필요하고 더군다나 이렇게 깊은 토양에 물기가 많은 토양에서는 싹을 잘 못 냅니다. 그죠? 그러니까 후대가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숲이 여기서 끝날까요? 우리에게 뭐가 있다? 상수리 나무가 있다. 그러니까 참나무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숲은 낙엽 하루새 참나무 숲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벚나무 열매는 빨개서 새들이 눈에 잘 들어오기 때문에 새들이 먹어서 여기 날아다니면서 삐직삐직해줍니다. 그런데 도토리는 새가 물고 갈까요? 뭐가? 다람쥐가 뭘? 도토리 점심을 가지고 어딜 갔다? 소풍 갑니다. 소풍 가서 나머지 뭐합니까? 먹고 남은 거는 버리고 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숲의 이제 후반부에 소위 새가 날라주지 못해서 새가 날라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씨앗은 운반되어져야 되는데 그 씨앗을 운반하는 이제 짐승 소위 동물들이 날아다니는 새보다는 직접 씨앗을 가지고 어디에 파묻는 그런 종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벚나무 열매보다 도토리가 훨씬 크죠? 네.
왜냐하면 벚나무는 햇빛이 많은 데서 싹을 내기 때문에 금방금방 광합성을 할 수가 있지만 도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늘에 숲에서 들어오게 될 텐데 위에 큰 나무들 때문에 좀 사실 이 어린 시기에는 굉장히 조건이 불리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유산을 좀 많이 물려주는 셈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벚나무가 좀 비실비실하고 그러나 어쨌든 숲은 그늘지고 낙엽층은 두툼해졌습니다. 그래서 벚나무 자기 후대는 안 나오니까 새로운 나무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큰 이제 여기 이제 뭐 산벚나무 이런 나무들이 나왔고요. 더 키가 컸죠. 이게 막 치고 올라가야 되는 그죠?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뭐가 늘어나면 이제 참나무류가 나오는데요. 이 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그늘에서 싹을 낸다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양분이 있는 열매를 만들고 우리가 도토리 먹잖아요. 다람쥐가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다람쥐라면 그 다람쥐가 이 도토리를 먹는 거는 당장도 먹지만 겨울을 나기 위한 비상 월동 식량입니다. 어디가 묻어야 되죠? 자, 여러분이 다람쥐라면 어디다 묻을까요? 길가에 묻을까요? 숲 깊은 곳에 묻을까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깊은 곳에 묻어줍니다. 새는 숲 가장자리에 햇빛이 나고 들판에 이런 가장자리에다가 씨앗을 뿌려주고요. 다람쥐와 같은 이런 포유동물들은 뭐냐면 자기 것을 이렇게 무작위로 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안전한 식량 창고, 자기만의 공간에 깊이 묻습니다. 그런데 기억할까요? 다행히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다 캐먹지 못한 도토리가 싹을 냅니다. 결국은 도토리와 같은 열매를 가지는 나무들은 숲의 초반에 나타난다, 후반에 나타난다? 당연하겠죠. 숲의 후반에 나타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제가 다른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만약에 도토리가 생산이 되는데 그 다람쥐가 먹잖아요. 그래서 올해 도토리가 좀 열매가 옆에 숲에 도토리 나무 열매가 많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다람쥐가 막 먹고 새끼를 많이 낳겠죠? 그 다음에 다람쥐의 식구수가 엄청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해 가을에 나무가 도토리를 많이 달면 그다음 어디로 갑니까? 다람쥐 뱃속으로 갑니다. 나무가 그걸 원해요? 나무는 생각보다 모든 걸 다 깨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올해 열매를 많이 만들었죠? 다음에 안 만들어요. 중요한 거는 아이고 끝까지 도토리가 안 열리면 나 개암나무 열매 먹으면 돼. 난리가 나잖아요. 개암이 더 맛있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개암도 열매를 그 애는 같이 안 만들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람쥐들이 이제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과하게